우리가 이제 등고선 가공을 할 건데 등고선은 평면은 나오지 않아요. 평면은 나오지 않고 자 마우스 여기 내려보면 워터라인이라고 하는 툴패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워터라인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요 모델을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제어를 누르고요. 자 여기서 바운더리를 요거를 그냥 실루엣으로 잡을게요. 그냥 실루엣 그냥 외곽 실루엣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실루엣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외측 끝라인 기준으로 우리가 0.1만 한 0.5나 1mm만 확장을 좀 해줄게. 그 링크가 이렇게 들어가게. 근데 여기가 조금만 더 그러면 여기 이거 0으로 한번 가본 다음에 고쳐볼까요? 0으로 우선 가보고 자 공구에서 세공구 생성을 하고 볼앤드 밀로 선택을 할게요. 여기다가 8볼을 선택을 하고요. 자 공구에 가서 홀더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선택을 하지 않고 홀더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우측 버튼 새 홀더를 그리든지 홀더를 수정을 하든지 새 홀더를 하나 그려볼게요. 새 홀더. 자, 간단하게 대충 외곽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상단에서 상단의 지름 60에 63인가요? BT40 63 정도 돼. 63이죠. 63에 한 40mm 되나요? 30mm 정도 상단이 되죠. 그리고 하단도 63. 세그먼트 추가. 두 번째 라인은 우리가 밀 32, 밀이 아니라 SK10이나 28파이 나오죠. SK12 28파이 나와요. C를 조금 만들어 놓고 갈까요? 그러면 C나 R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32에 높이가 4에 28 세그먼트 추가 28에 높이가 90에 28짜리 홀더 C를 살짝 만들까요? 세그먼트 26에 1mm에 26이 아니구나 28에 1mm에 26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시겠죠? 공구 그리고 당연히 레벨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홀더 레벨에다 스케치 우리 공구 만들 때처럼 레벨에 있는 거를 갖다가 스케치를 들어와도 되고요. 파일에서 스텝 파일로도 되고요. 우선 확인 한번 누르고요. 지름을 30 정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35 갈게요. 35. 자 공장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하향 절삭을 할 거고요. 하향이나 상향이나 나선형이나 뭐 여러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하향으로 갈 거예요. 나선형으로는 지공이 지공삼이 출력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하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하향으로 진행하고 한 방향 최적화 스텝 다운으로 제가 0.5씩 절삭을 한다고 치고 이 코너 라운딩 처리는 활성화를 항상 해주셔야 되겠죠. 직각 부위에 반경을 만들어준다. 활성화만 시켜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면 부위가 없잖아요. 평면 부위가 있으면 이거 체크를 하면 여기 보면 다이나믹이고
이거 말씀드렸죠. 평면 V만이라고 누면 평면 V만 체크가 되고, 접속 V만이라고 하면 여기만 측정이 되고, 수동 입력 자동 평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평면 V 포함이라고 놓으면, 포함이라고 체크를 하면 이게 당연히 여기에서 한번 바닥을 만나는 순간에 한번 툴패스가 제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느끼는 게, 이게 24에 들어왔거든요. 24에 들어오면 평면 V 접촉만이라고 하면 등고선으로 윤곽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이 윤곽도 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체적인 형태를 가는 게 아니라 평면 V만이라고 하면은 평면이 되는 곳마다 윤곽으로 한 바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2D 부분도 그냥 워터라인으로 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네, 깊이가고. 그래서 접촉 평면에 대한 V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자 중요 깊이 평면 V만이라고, 평면 V 포함이라고 해지만 뭐 들어갈 게 없어가지고 빼고요. 자 스텝 쉘로우, 이거는 이제는 0도부터 90도까지 우리가 쉘로우 영역 기억나시죠? 등고선에서 쉘로우 영역 각도를 제한을 주는 거죠. 근데 0도부터 90도까지 절삭을 하잖아요. 전 구간을. 근데 우리가 쉘로우 영역 빼기 눌렀던 것처럼 여기다가 35도를 주면 35도부터 90도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패스에 무조건 쉘로우 영역이 이제 붙어요. 무조건 모든 패스에 붙고, 공작물도 잔삭이었잖아요. 모든 패스에 잔삭 기능이 들어와요. 모든 툴 패스에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쉘로우 0도부터 90도 전 구간을 한 개인씩 하지 말고 Z 찍고 여기 찍고, 70이니까 마이너스, 내가 8볼이니까 마이너스 4 정도 내려가겠죠? 그러면 75.6까지 내리면 돼요. 하고 이제 링크를 한번 고쳐보자고요. 자, 링크 파라메타 창에서 10mm, 최소 수직 뽑기 3, 이송 속도 다 똑같고요. 거리 똑같고요. 이제 여기는 이송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틈새 이송에서 직각으로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선 여기에는 지금, 왜냐면 무조건 링크가 뜨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모델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수평으로 첫 번째 패스가 링크가 요렇게 칠 거예요. 수평 방향. 수평 방향이냐 수직 방향이냐, 수직 방향이면 링크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Z 방향으로. 수평이니까 수평으로 한번 넣어보고요. 수평으로, 자 각도를 90도를 준다는 건 4분의 1의 원을 그리겠다는 얘기, 똑같죠. 4분의 1의 원을 그리겠다는 얘기고요. 원의 반경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4볼이니까 4의 반경 4를 넣어볼게요. 원래 4까지 안 가도 돼요. 1만 들어가고. 근데 여기다가 램프 각도를 치면서 Z가 내려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경사각에다가 15도를 넣으면 내려오면서 링크를 원을 그리면서 Z가 진입을 할 거예요. 만약에라도 넣게 되면. 그러면 내가 15도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옵션으로 진입과 복귀가 같게라는, 진입 보조네요. 진입 보조 끌게요. 진입 보조. 이건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확인. 진입 처음 진입. 이거 추가가. 이제 처음에 대한, 이게 지금 24에 또 생겼는데 이 링크가 여기다가 또 한 번 추가를, 첫 번과 끝에 진입 링크를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끄고 첫 번째 들어갈 때만 넣을 수도 있고. 확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보면 링크가 원을 몰라. 잠깐만요. 모델이 뭐가 문제지? 모델을 안 넣나? 그냥 한번 가볼게요. 모델도 잡았고, 경로 제어 됐고요. 실루엣 날 끝 됐고요. 왜 저만 안 나오? 다른 분도 안 나오네? 하고 됐고요. 하향 스택 다운 됐고요. 쉘로우 됐고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돼 있어. 마이너스 57점 되겠죠? 이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원을 어떻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렸죠? 4분의 1의 원을 4분의 1 90도의 원을 6을 그리면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측에서 보면 링크가 Z축으로 15도가 떨어져서 이게 그냥 맨 땅에 헤딩이 옆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램프 각도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빠지죠. Z가 내려가면서 원을 그리고 있어요. Z가 내려가면서 원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진입을 하실 때 5도 정도만 주시던지 하시고 5도나 10도 정도 주시게 하고 링크를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특별하게 그냥 맨 땅에 헤딩은 안 하시는 거니까 링크에서 뭐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넣어주시고 진입 보조는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자, 진입 보조는 이게 진입 보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추가를 하고 수직 방향으로 이건 거리니까 위쪽으로 접선 거리가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수직 방향으로 6 뭐 넣은다. 그러면 위쪽으로 육아를 또 그릴 거예요. 그죠? 그럼 스타트 때 위로 한번 갔다가 아이고 위로 한번 치고 원을 그리죠. 근데 이거 보조진이 필요 없어요. 그죠? 보조진이 필요 없고 스타트 때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진입이라고 여기를 체크를 하면 또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링크가 들어오게 되는데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우선은 얘도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제가 야 네가 자동으로 잘 나오게 하면 끝인데 그죠? 굳이 자동이 없어. 그럼 자동이 생겨야지. 안 닿게 자동이 생겨야죠. 뭐 추가만 하고 있어. 자동이 생겨야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스텝 여기에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따가 이거 틈새 이송 거리고요. 이제 요거의 형태는 다른 걸로 할 거고 자 절삭 파라메타에 절삭 추가라는 기능을 한번 볼게요. 스텝 다운은 자 우선 스텝 다운은 이거 먼저 봐야겠네. 스텝 다운은 내가 절삭을 0.5씩 절삭을 한다 그랬죠. 지금 8파이니까 그냥 0.3으로 좀 고칠게요. 0.3씩 다운을 자 열린 윤곽 형태니까 지금 요거 링크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저거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건 지난번에도 열려있는 형태니까 여기서 왕복으로 바꿔주면 돼요. 왕복으로. 근데 하향으로 간 거하고 왕복으로 간 거하고 참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조도 차이도 있어요. 자 이렇게 왕복으로 한번 해서 보고요. 자 여기서 볼게요. 확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거 하고 수직 링크니까 링크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뜰 때만 들어가는 거고 얘는 뜰 때만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여기 수직으로 링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진입 복귀 창에서 여기 전체 형태가 이송 형태가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접하는 램프나 이런 거는 뭐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둘패스가 나오면 여기부터 확인을 할게요. 자 우선 얘도 바운더리에 걸려서 못 넘어갔잖아요. 못 넘어갔죠. 그러면 얘는 좀 특이한 게 자 여기에 보면 이 경로 제어 창에 보면 자 실루엣으로 외곽을 잡았어요. 외곽을 잡았는데 이 접점과 외측이 있어요. 접점이라는 구간에 가서 자 이 실루엣이 기본 바운더리가 되고 내가 밑으로 지금 못 떨어졌잖아요. 바운더리 때문에 이쪽으로 밑으로 못 떨어졌죠. 그거를 자동 계산해서 요 끝점을 기준으로 제품 내가 위에서 바라보는 실루엣 형태에서 끝점을 기준으로까지 옵셋을 시켜라. 자동으로 나오는 부위만 구간 하면 날 끝으로 놓고 한번 눌러 볼게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밑에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의 바운더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죠? 유지하고 있고, 밑에에서만 여기가 접점으로 각이진 부위나 뭐 급경사 영역에서는 건너뛰고, 지금 여기 밑으로 좀 떨어져야 되는 영역, 바운더리를 봤을 때 떨어져야 되냐, 형상 이 바운더리 기준으로 떨어져야 나오는 영역까지는 딱 날끝 접점까지 계산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간단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쁘게 나오는데, 간단하지 않고 들락날락하면 조금 많이 들락날락해요. 많이 튀어요. 많이 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외측 기준으로 옵셋 거리, 공구 간격을 포함, 여기 이게 옵셋 거리 누르면 3mm라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걸 빼고 나는 측벽으로 피치의 0.1mm만 옆으로 빠질 거야 라고 해주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딱 해서 바운더리를 옵셋한 것 같이 내려가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워터라인이죠. 근데 여기에서 워터라인은 내가 피치를, 이게 원래는 이거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예요. 브랜드 커브 두 가지를, 커브를 사용하여 그 커브 두 개를 사용해요 곡면에 일정한 피치로 투영을 시키는 방법이 3D를 기반으로, 브랜드 가공이라는 다른 방법으로도 절삭이 가능을 해요. 근데 지금 워터라인으로만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 파라미터에서 이 절삭 파라미터에 우리가 이제 분고선에도 있었지만 절삭을 추가한다는 옵션, 쉘로우 영역을 분리 영역이 아니라 내가 절삭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추가를. 그래. 그런데 여기에서 최소 스텝 간격은 얘와 동일해야 돼요. 최소가 0.3. 최소 스텝 다운은 이게 0.3이라는 게 뭐냐면은 0.3이 벌어지면 0.3 이상 벌어지면 무조건 거기에다 풀패스를 추가를 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고, 최소 스텝 다운은 내가 여기를 완성하고 싶죠. 여기 평면이 거의 평면이잖아요. 평면을 완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pit이 얼마까지 떨어지는 줄 알아요? 100분의 한 1호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가공간 처음에 라운드 시작하는 구간이. 그럼 거기까지 내가 제대로 완성하고 싶다 그러면 0.005가 떨어지면 1000분의 5까지는 무조건 툴패스가 넣어라. 아니면 100분의 1 정도까지만 무조건 0.3 이상 벌어지고 틈새가 좀 벌어지면 무조건 툴패스를 잘라 넣으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확인 한번 놔주면 이걸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면 이게 완성 패스가 돼요. 지금 뒤 바운더리를 당기다 보니까 옵셋을 하다 보니까 뒤쪽도 나오네요. 원래 바운더리는 이만큼만 써야죠. 이만큼만 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원래 여기까지가 아니라 바운더리는 이면을 빼고 체크를 해서 요걸 기준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큰 바운더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하게 뚝뚝뚝뚝 이게 거의 완성형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도 완만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넣고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그냥 워터라인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그러면 1000분의 5 넣습니다. 보통 1000분의 5 넣으면 얇은 위에 완만한 구간에서 가는 피치로 나오다가 벌어진 걸 마무리를 하면, 이걸로만 17의 1할로 끝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쪽 구간에 단위 첫 번째 패스 여기에서 단위 심하게지거든요. 그걸 막으려면 0.005 정도 넣으시면 완성형으로 다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더 편하죠? 워터라인에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코너알로 17의 1이라든가 20의 1할 뭐 이런 코너알로 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영상이다 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쉘로우 영역에서 추가를 하고 공차를 다운시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얘 체크하고 평면 부위를 무조건 포함하겠다고 해야 평면에 딱 떨어졌을 때 마무리하고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워터라인에 대한 추가 그러니까 이런 아까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도 뒤에도 아마 워터라인으로 그냥 끝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공차를 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마무리가 0.5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를 했고 등고선이요. 자, 스텝을 자 여기서 보고요. 평면 부위 한번 빠진 데가 처음이자 처음 진입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을 할 거 없고 여기에 보면 이 원호 거르기가 공차는 이거 한번 설명한다 그랬는데 이따가 하고 자 우선 가공 필렛이라고 돼 있는 구간에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엄청나게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을 했는데 실가공에 들어가니 안 되더라고요. 다 안 나오더라고. 처음에 보면 그래 좋다. 뭐 이론상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간단한 거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야 이게 어디 갔냐? 처음에 위에 있었나? 공통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야, 근데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야, 얘네가 드디어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구나. 왜 이게 라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고선에는 코너에 R을 넣을 수 있지만, 레스터 평행 가공에는 R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라고 23가 22인가 생겼는데. 야 이제는 이렇게 필렛 이런 직각 부위에 R이 지금은 간단하니까 나오는 거니까 처음에 이게 툴패스를 보면 R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R이 생성이 되더라고. 이제 쓸만한가 하고 이제 하이브리드랑 뭐 여러 가지 반영을 해봤죠. 안 되더라고. 안 나오더라고. R이 나와야 이게 모든 패스에 평면 레스터랑 분할했을 때 이러면 큰 걸로 대충 마무리하고 잔삭부터 들어가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쓰지 마요. 별로라고요.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좋은데 이거 이따가 한번 간단한 모델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됐고요. 자, 했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 한번 볼까요? 레스터를 V 누르고 레스터가 평행 가공이에요. 자, 만약에 그러면 내가 여기 이거에서 지금 연산 중이니까 자 하나를 복사해서 컨트롤 C V 쉘로우 각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파라메터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평면 패스에 라운딩 넣는 거 하이퍼밀밖에 안 돼요. 저거 레스터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쉘로우 각도라는 구간을 여기 오프셋 거리 0으로 치고요. 자, 쉘로우 각도라는 거에서 우선 각도 제한을 한번 줘볼게요. 35도부터 90도까지. 이게 뭔 말이죠? 급경사 완만한 구간을 제거를 하겠다. 쉘로우에서 빼겠다라는 얘기죠. 이건 그 밑에 있는 거는 바운더리 외곽을 한번 더 돌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거요. 어차피 연산 중일 때 열어도 되니까 접촉부 여기를 바꿔주면 어셈블리 바깥쪽 바운더리 쪽을 한 바퀴 돌긴 해요. 근데 이건 의미 없는 거고 하면 이렇게 빠지겠죠. 급경사예요. 위에 빠지고 아래 빠지고 이게 그리고 지금
지금 우리 고속에 있는 애들은 그나마 100%를 쓰진 않지만 다중코어를 씁니다. 그래서 좀 빠르죠. 네? 다중코어를 씁니다. 로드가 100%씩 걸리진 않아요. 자, 워터라인이었고요. 셜로우예요. 자, 이번엔 레스터로 한번 가볼게요. 바운더리 좀 바꿔볼게요. 뒤에 안 넘어가야 되니까. 4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라보는 거는 그 바운더리, 아까 여기서 지금 좋아진 건 뭐예요? 바운더리가 접점이 있다. 그죠? 그거죠. 그리고 피치가 완성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기서 가공 경로창에 이번엔 바운더리 모차 한번 빡까? 4번에 실루엣 바운더리라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면 선택 기능. 이번엔 위에 빼고, 이 솔리드 빼고, 바디 선택 빼고, 자, 얘까지. 여기에 대한 바운더리 올라와라. V. 그죠? 하나도 자, 이 바운더리를 뺐으면, 자, 가공 경로에서 이번엔 라스터. 이제 라스터가 우리가 말했던 평행 가공입니다. 평행 가공을 잡아주세요. 찍고요. 전체적으로 잡습니다. 확인. 경로제요. 체인.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가공하는 영역을 선택을 하려면 바운더리가 있긴 있어야 돼요. 실루엣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내 가공 영역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윤곽 체인이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 대신 얘도 밑에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뭐 접점으로 잡으면 밑에까지 떨어지겠죠. 밑에까지 떨어지는 건 그렇게 그냥 접점만 서클을 하면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외측으로 마찬가지로 한 0.5 정도 늘려줄 거고요. 반경은 빼고 갈 거예요. 왜냐면 옆으로 조금 더 늘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1mm 늘려야겠다. 1mm. 여기에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빼야 돼요. 1mm 하시면 됩니다. 자, 공구에서 8볼을 또 찍을게요.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왕복으로 절삭을 하겠다. 스택 간격을 0.3씩 절삭을 하겠다. 자, 스텝 쉘로우 그냥 0.3을 넣으면 여기에 대한 쾌적 높이가 8볼로 했을 때 쾌적 높이가 이렇게 나오죠. 뭐 여러분들이 샌딩을 친다 그러면은 크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100분의 1000분의 5든 뭐 이게 1000분의 5 정도만 나오면 샌딩 치면 나가니까 한 0.5든 0.5 너무 큰데요? 0.005 100분의 1은 좀 세고 0.4나 1000분의 5 정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샌딩 치면 날아갈 정도면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0.3 하고 사용자 정의 방향은 X로 당연히 0도고요. 0도고요. 자, 아까도 빼먹었네. 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업밀, 다운밀 저기도 있어요. 자, 보죠. 스텝 쉘로 0도부터 90도까지 전 구간을 가공을 하겠다. 자, 링크 파라메타 10도 하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수직 방향으로 들어와야 돼요. 링크가. 왜냐면 어차피 등고는 다 친다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위쪽 방향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수직 방향으로 반경을 이 정도만 떨어뜨리고 한 1만 떨어뜨려도 돼요. 1만 떨어뜨리고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겠다. 보조 진입 보조는 필요 없고 그냥 여기는 조절 요거 체크 꼭 해주시고 경로간 조절해서 끝단에서 조금 튀는 현상이 없어지니까 그냥 해주시고
이대로 가면 되고요. 부드럽게 연결, 기본을 얘는 부드럽게 연결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뚝뚝 끊어지는 이 직각 형태가 아니라 넘어갈 때 좀 부드럽게 가줄 수 있게 기본 형태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 됐고요. 특이한 게 좀 있어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고 경로를 본 다음에 스텝 쉘로 그냥 체크하고 한 개인씩 바운더리가 맞고 있으니까 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1mm도 하고 상관없고 1mm도 상관없고 0도부터 90도까지 전 구간을 절삭을 하겠다. 0도 방향으로 가공을 하겠죠. 자, 얘에서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레스터 최적 광삭은 됐고, 자, 당연히 이거 한방향 절삭 왕복이하고 다 알겠죠. 그냥 눌러보면 알아요. 엄밀, 다운밀. 엄밀이라고 하면 Z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평행 황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안 했는데 위로만 미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여기 다 끝내고 이쪽으로. 다운밀이니까 이제 무조건 이쪽으로만 하니까 이쪽으로 안 떨어지겠죠. 그거에 대한 중복에 대한 얘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중복 구간을 설정을 하는 얘기는 중간에 이 옵션을 체크하면 이 중복하는 그 오버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굳이 이렇게 엄밀 다운밀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극경사는 무조건 등고선 워터라인이니까 이니까 여기는 뭐 굳이 필요 없고, 이 왕복절삭을 하는데 왕복절삭 옵션을 놓고 지금 예제가 없어요. 자, 법선 방향 경로 생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요걸 체크했을 때의 툴패스가 어때요? 원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얘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만 체크했는데 나오는 쪽으로 틀고 나오는 쪽으로 틀은 거예요. 얘가 알아서. 이론적으로 따지면 안으로 파고 들어간 것만 없는 외곽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스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더 훨씬 빠르니까. 이론적 안으로 파고 들어온 영상은 안 돼요. 안 되죠. 안 들어가고, 왜냐면 얘 푹 찍으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를 여기에서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여기서 뭐였나? 법선 방향 경로 생성이라고 딱 눌러주면 알아서 분리를 해서 나와주게 됩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걸겠지. 이쪽은 이쪽이 더 편하니까 이쪽이 더 잘 나오니까 이제 극경하고 위아래로 끊는 거고, 지금 이거 바운더리 넘어갔고요. 이게 분리를 시켜주는 거야. 잘 나오는 쪽으로 기본 베이스는 이쪽 X가 내가 0도로 잡은 거고, 나머지 베이스는 지금 잘 나오는 쪽으로 얘가 각도를 돌린 거죠. 두 개를 합쳤을 때 완성형이 나오는 거죠. 그죠?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좀 편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R을 완성을 하기 위한 여기에 보면 라스터에서 그냥 나는 얘가 알아서 체크 딱 하면 알아서 각도를 분리해서 잘 나오는 쪽으로 틀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동을 체크하게 되면 그냥 0도인데 90도로 갈 거예요. 잘 나오는 쪽으로. 여기 놓으면. 그러니까 얘는 경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잘 나오는 쪽으로 알아서 틀어줄게요. 여기로 가네? 왜 여기로 가지?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말을 안 듣네요. 이거고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보통 이거에 법선 방향을 체크를 하면 알아서 얘가 각도를 분할해서 나오게 됩니다. 스텝 쉘로우 특이한 건 요거예요.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뭐 아까 말한 것들인데 굳이 내가 이제 절삭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어차피 예제를 보게 되면 보통 거의 맨날 쓰는 방법만 쓰게 됩니다. 우선 보게 되시면 아실 거고요.
자, 여기서 스텝 샬로우 전구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죠. 0도부터 35도까지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35도까지. 까지라고 넣어보면 당연히 여기까지만 절삭을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급경사에 대해서 빠지게 됩니다. 링크는 뜰 때만 링크가 걸려요. 뜰 때만 링크가 걸리기 때문에 뭐 굳이 크게 들어갈 때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시작과 종료에만 링크가 걸리게 됩니다. 자, 레스터 가공을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저장하고